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66회차에 들어온 유로 예선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6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2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지난 65회차 현미경 분석에서 이변이 나왔었던 울버햄튼, 뉴캐슬, 맨시티 경기 모두 이변 분석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내용을 잘 시청을 하신 분들은 지난 회차 충분히 등수 안에 드실 수 있는 회차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이 경기력 분석,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이변 픽을 가져가는 경기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변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이변을 가져가시는 것도 고등수적 중에 가까워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풋볼살롱이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는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시거나 풋볼살롱이 승패로 이변을 노리는 경기는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시는 자신만의 픽을 가져가셔야 고등수적 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11월 달에 들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다음에 공유를 드려서 적중이 된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폴더 고배당 조합도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께서 프로토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폴더 그리고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정배 주력 조합까지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승부 위주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2폴더에서 3폴더, 2배에서 3배의 배당의 주력 조합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승무패 압축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자료와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에도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87.4배 프로토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축구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그리고 농구, 야구 다양한 종목에서 프로토 조합을 구매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다 함께 적중의 기쁨을 누리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6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조지아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조지아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유로 예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본선행을 확정한 팀들도 있고 각 팀마다 동기부여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유로 2024 예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팀들이 플레이오프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풋볼살롱이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유로 2024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개최국 독일을 비롯해서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스페인, 튀르키예 총 9개 국가가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유로 2024에 24개 팀이 참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 9개 팀이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다는
있다는 점에서 남은 티켓은 15장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조 2위 안에 들어간 20개 팀이 본선행 티켓을 쥐게 되고 나머지 4장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 독일에게 1장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3장이 가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레이오프 진출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3위 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 웨파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따라서 이미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오프에는 총 12팀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무조건 플레이오프 행이 확정이 된 팀은 조지아, 핀란드, 보스니아 3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2팀 중에서 3팀 조지아, 핀란드, 보스니아가 플레이오프가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별리그에서 본선행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크로아티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2등 안에 들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로 가지 않고 바로 본선에 합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크로아티아,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세르비아 이 팀들은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이 팀들은 플레이오프로 바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황색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지을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차순위 팀들에게 넘어가는데 현재 플레이오프 행인 가능성이 높게 남아있는 팀은 폴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 중에서 조별리그에서 본선 티켓을 확정을 짓는 팀들이 나온다면 차순위로 폴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게 플레이오프 티켓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플레이오프 티켓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페루 제도에게도 플레이오프 티켓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시즌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코틀랜드의 전력 누수와 원정 기복을 고려하면 조지아 사이드 이변 픽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 수비수인 리버풀의 로버트슨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티오니 선수를 활용한 왼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활발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오니와 로버트슨이 포진을 한 왼쪽 측면 공격이 스코틀랜드의 주요 공격 루트인데 공교롭게도 이 티오니 선수와 로버트슨 선수가 이번 11월 A매치에는 나란히 부상 여파로 합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특유의 왼쪽 측면 공격과 수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라는 팀의 공격 방향을 살펴보면 레프트 사이드 왼쪽 측면 공격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인 로버트슨과 티어니가 나란히 빠지는 스코틀랜드의 왼쪽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 기복이 있는 팀이고 이미 유로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플레이오프 행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스코틀랜드가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스페인과의 조 1위 경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 조별리그 성적과 순위가 유로 본선 조 편성에 있어서 시드 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 1위 경쟁이 스페인과 남아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지난 6월 1차전 맞대결 통계를 살펴보면 비록 조지아가 0대2로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51대 49로 대등했고 기대 득점 면에서는 오히려 조지아가 1.12로 스코틀랜드의 1.06보다 근소하게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1차전 맞대결 조지아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채 아담스와 다익스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소속팀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특유의 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부재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조지아 역시 공격 원투펀치인 흐비차 선수와 미카우 타제 선수가 소속팀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조지아가 A매치 홈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왼쪽 측면 라인인 로버트슨과 티어니의 부상 이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조지아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조지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 대 스페인의 경기인데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로 예선 7전 전패를 기록을 하면서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네이션스리그 성적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은 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를 하면서 유로 2024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코틀랜드와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조 1위 경쟁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이 보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고 경기 내용 자체가 스페인이 점유율을 무려 81%나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28개 대 1개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었던 스페인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도저히 스페인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페인도 스코틀랜드처럼 A매치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31실점,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페인이 본선행을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스코틀랜드와의 1등 경쟁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키프로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에스토니아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인데 에스토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0월 A매치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웠던 오스트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기대 득점값이 2.07골이나 됐지만 이 자비처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꽤나 어렵게 1대0 신승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테랑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 선수가 최근까지 소속팀 인테르에서 부상 중이다가 그래도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소속팀에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주포 공격수인 프라이부르크의 그레고리슈 선수 역시 프라이부르크에서 최근에 9경기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라는 팀은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빈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한 골이 있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역습에는 능력이 별로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역시 지난 오스트리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공격수 라우노 사피네 선수가 무릎 부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발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토니아의 라우노 사피넨이라는 공격수가 에스토니아가 넣은 유로 예선 2골을 혼자서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스토니아 역시 사피넨이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로 예선에서 1무 5패,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본선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도 네이션스리그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오프행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역시 이미 벨기에와 함께 최소 조 2위를 확보를 하면서 유로 2024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딱히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아직 산술적으로 1위 벨기에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에스토니아전을 승리를 거두고 만약에 벨기에 대 아제르바이잔 마지막 경기 결과에서 벨기에가 덜미가 잡힌다면 희박하게나마 1위 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나름의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53경기에서 8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풀럼 유소년 출신의 미드필더 카이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토니아의 카이트라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중앙 수비수 포지션까지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지난 오스트리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카이트 선수가 수비적으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선수가 빠지는 것은 에스토니아가 전력 누수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지난 10월 A매치에서 에스토니아와 체급이 비슷한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였다는 점, 최근 주포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골 감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3번 경기는 에스토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 대 스웨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딱히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본선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 네이션스리그 성적에 따라서 플레이오프행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네이션스리그 성적도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행도 불가능하고 이미 조별리그 성적으로도 3위가 한계라서 유로 2024 본선행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그리고 10월 유로 예선 홈 경기에서 강팀인 벨기에,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굉장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 달에 아제르바이잔이 벨기에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는데 당시에 0대1로 아깝게 패배를 당하면서 경기 내용 자체가 벨기에 상대로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기대 득점값이 아제르바이잔이 0.7,
벨기에가 0.81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었고 점유율 역시 벨기에 상대로 46%나 가져가면서 확실히 아제르바이잔이 홈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달 유로 예선 홈 경기에서도 강호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비록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기대 득점 2.07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으로만 아제르바이잔이 실점을 당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스웨덴이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 지난 1차전 경기 내용을 보면 이 스웨덴이 슈팅 15개 대 4개, 기대 득점 2.65 대 0.39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스코어도 스웨덴의 5대 0 대승이 나왔었을 정도로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는 스웨덴이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압도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차전 맞대결과 다른 점은 우선 스웨덴이 이미 유로 본선행이 좌절이 돼서 의욕이 조금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스웨덴의 주전 공격수인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소속팀 뉴캐슬부터 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번 A매치에 미발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지난 아제르바이잔전 5대0 대승 당시에 스웨덴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공격수 엘랑가와 칼슨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는 스웨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웨덴의 공격 누수와 동기부여 저하 그리고 원정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근에 아제르바이잔이 홈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보여줬었던 끈적한 경기력이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스웨덴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다다쇼프와 셰이다예프 같이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도 스웨덴이 아제르바이잔의 공격 자원들을 막아냄에 있어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웨덴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스웨덴의 교케레스라는 공격수가 소속팀 스포르팅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포르스베리 같이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베테랑 공격 자원들이 스웨덴에는 여전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웨덴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아제르바이잔이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끈적한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불가리아 대 헝가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경기 역시 헝가리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헝가리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가리아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5골로 이번 유로 예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헝가리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헝가리가 불가리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도 헝가리가 선제골을 세트피스 코너킥으로 뽑아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세트피스 소보슬라이 선수의 프리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헝가리의 세트피스에 한번 호되게 당했었던 불가리아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헝가리의 세트피스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이 불가리아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최근에 A매치 5경기 2골, 3경기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원정팀 헝가리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가리아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헝가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4경기에서
7승 3무로 무승부가 많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헝가리 역시 혼발을 받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에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A매치 기간에도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헝가리가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무패 구매자들의 통수를 한번 쳤던 이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에서 최근에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이 바르가라는 공격수가 이번 11월 A매치에는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된 점 역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롤란드 살라이라는 공격수 역시 현재 근육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 헝가리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이번 불가리아 원정에서는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헝가리가 최근에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이번 불가리아전 무승부만 거둬도 유로 본선이 확정이 된다는 점, 최근 골 감각이 좋았던 헝가리의 공격수 바르가가 부상 여파로 미발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1차전 맞대결 내용을 보시면 헝가리가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준 바 있고, 당시에도 바르가라는 공격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을 정도로 바르가가 적은 시간만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불가리아를 3대 0으로 완파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르가가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헝가리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성적으로는 본선행이 이미 좌절이 됐고, 다른 팀들 결과에 따라서 플레이오프행 티켓이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리아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몬테네그로 대 리투아니아의 경기인데 몬테네그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리투아니아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몬테네그로서는 팀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테판 사비치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비치 선수가 단순히 몬테네그로의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번 유로 예선에서 몬테네그로가 세트피스 득점이 2골인데 그 2골 모두 사비치 선수가 넣은 골이고, 이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비치 선수가 넣었던 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3골이나 되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의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비치 선수가 결장이 되는 것은 이 몬테네그로에게는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몬테네그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리투아니아가 코너킥 상황에서 이 사비치 선수에게 실점을 당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몬테네그로는 사비치 선수의 결장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유로 예선 전체 5등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 세트피스 실점은 많은 편이지만 동시에 리투아니아가 세트피스 득점도 3골로 굉장히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사비치가 빠지는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오히려 이번 경기는 리투아니아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리투아니아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리투아니아의 홈 경기로 치러졌었는데 당시에 리투아니아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내용이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팅 숫자가 14대 14로 똑같았고 기대 득점 역시 1.02대 1.09로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리투아니아가 51%, 몬테네그로가 49%, 거의 5대5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미 1차전 경기 내용이 상당히 팽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한번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경기력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몬테네그로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현재 몬테네그로는 유로 본선행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번 리투아니아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거두면 유로 본선행이 좌절이 되는 몬테네그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리만이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리투아니아는 이미 유로 예선이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몬테네그로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크르스토비치 선수가 최근 소속팀 레체에서 5경기 무득점 중인 점도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몬테네그로에는 크르스토비치 외에도 인천의 무고사, 올림피아코스의 요베티치 같이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 두 선수 역시 소속팀에서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몬테네그로가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지만 1차전 양팀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로 팽팽하면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었다는 점, 몬테네그로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점, 그리고 몬테네그로의 핵심 수비수인 사비치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농후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동기부여가 강력한 몬테네그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슬로바키아 대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2실점으로 유로 예선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인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는 아이슬란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지난 6월 달에 1차전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기대 득점값은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1.53골로 슬로바키아의 0.89보다 더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팽팽했던 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 아이슬란드가 기대 득점값이 12.9골이나 되면서 전체 9등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득점 역시 15골로 상당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슬로바키아는 기대 득점값이 8.7골로 전체 31등으로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득점 역시 11골로 아이슬란드보다 공격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유로 본선행이 확정이 되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조별리그 성적으로 유로 본선 티켓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승부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승리만이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경기 비기거나 패해서 조 2위가 좌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바키아의 주전 골키퍼 두브라부카 선수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득점 차단 부문에서 5.6골로 전체 선두를 달릴 정도로 슬로바키아의 두브라부카 선수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슬로바키아가 실제 두브라부카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번 유로 예선에서 무실점 경기가 5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굉장히 적지만 실제 기대 실점값을 보면 11.4골로 전체 13등으로 기대 실점값이 상당히 높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브라부카 선수가 5.6골이나 막아냈었기 때문에 만약에 두브라부카 선수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기대 실점 11.4골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 실점값을 기록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비 조직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수비가 은근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공격 지표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아이슬란드가 패배를 당했지만 기대 득점 부문에서는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가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행이 확정이 된다는 상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아이슬란드는 현재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무승부 대신에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